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라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상승의 큰 배경에 있어서는 이 미 국채 금리가 조금 꺾이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또 우리 국내 증시 또한 혼풍을 불어든 것 같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1.2%가량, 코스닥은 2.2%가량 큰 폭으로 상승부를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테마별로 살펴보자면 그동안 좀 안 갔었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주들 오늘장에서 좀 잘 가는 흐름 보여줬고요. 또 로봇 관련주, AR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좀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우리가 또 어떻게 예측해 봐야 될지 종목 간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 또 일단 오늘 밤에 이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CPI 발표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도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50분 안에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남겨주셔야지만 더 알찬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혹은 주식에 대한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딱 8가지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자세한 전략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에코프로 vs 에코프로 BM 들고 왔는데 일단 전장부터 오늘장까지 2차 전지의 상승 흐름이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차 전지 이제는 좀 갈 시간인가, 이제 갈 시기인가 라고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대표적으로 좀 시총이 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들고 왔거든요. 또 내일 당장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관련주들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현 시점에서 좀 매수 우위에 있는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피지사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두 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다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두 종목 모두 다 현 시점에서 차트를 보시면 정말 저점 부근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저점 메리트가 있는 저점에서 공략하기 좋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두 종목 간의 대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석유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분쟁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좀 석유주들 좀 들썩들썩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흥국석유와 한국석유 들고 왔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장 초반에 상승세는 좋았으나 흥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로 마감을 했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로 음봉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석유주 내에서도 두 종목 간에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종목을 좀 더 유심하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 올해 들어서 주가에 급락세가 나왔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었죠. 유럽연합이 신재생 에너지 이 비중을 확대하는 법안을 최종 채택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전장부터 해서 오늘장까지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는 시세를 보여주면서 상승부를 켜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봐야 될지 혹은 하나솔루션을 봐야 될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전문가님과 함께 두 종목 간의 매수 우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8가지의 종목 내에서 이 안에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또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장에서 이 지난주 목요일자 이 제프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얼마까지 갔는지 이 단기간에 전문가님께서 13%나 가장 큰 종목으로 에코프로로 13%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오늘 장의 이 원탑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략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목요일 주식 라방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지수 모두 상승부를 켜냈는데 과연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떻게 짚어봐야 될지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제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일주일 만에 뵙는데 네.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관련돼 가지고 많은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번 주에도 첫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빠르게 떨어진 만큼 빠르게 또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의 대장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이제 지금 13% 정도 더 상승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종목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큰 글로벌 정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포트폴리오를 담아야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목요일 날 이 주식 라방에서 이 CPI가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CPI를 봐야 되면서 이번 주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좀 오늘 밤에 당장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사실 CPI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번 주에 제가 금요일 시장 때 중요했던 비농 지표가 네.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비농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시장이 좀 더 화색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표됐던 거는 비농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당시 때는 나스닥이 빠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급상승하는 원인이 잡혔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파트타임 잡, 네. 알바생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알바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단기간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고점을 찍고 빠지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모든 지표들이 지금 현재 고점을 향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지수가 상승하게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게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10월 달부터 여러분들 시장 관련돼 가지고 외국의 그 기관들이 지금 현재 10월 4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4거래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입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연휴 시점 이후로부터는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외국 그 기관들이 매수세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9월 추석 전주부터 해가지고 점점 금융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도 좀 접해지고 있는데 혹시 앵커님 쇼커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쇼커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정확한 그 개념에 대해서는 좀 잡히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간 공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간 2차 전지들과 반도체 업종들의 하락을 좀 야기했던 세력들이 공매도 세력들이잖아요. 공매도가 결국에는 처음엔 주가를 빌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주가를 갚아야 될 때, 환매를 할 때 그걸 우리는 숏 커버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공매도가 지금껏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낙폭 잡혔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는 숏 커버, 말 그대로 공매도 업종들이 환매를 하는 순간이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 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숏 커버가 얼마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인 쇼커버가 얼마까지 이뤄질지는 이따 잠시 후에 알려준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냐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자랑을 조금 하자면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목요일자 어떻게 보면 제가 제발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네. 지금 네.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자 저희 원탑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들고 오셨는데 네. 이 종목을 전문가님께서 원탑 종목으로 뽑으시고 네. 단기간에 네. 13%나 수익을 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8만 원에서 이 부분에서 잡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정확하게 그 매수 전략이 떨어진 것 같아요. 좀 자랑 맞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시장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게 됐었을 때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사실 많이 낙폭이 떨어지면은 일단 첫 번째로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관련돼 가지고 세력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간 관련돼 가지고 내려갈 때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상승할 때도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며 상승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턴식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 9월 달 기점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음봉만 나왔었고요. 실제로 양봉이 이어진 거는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틀 양봉 이후로 추가적인 다시 또 하락. 이틀 양봉 이후로 하락 이런 패턴들이 좀 강했었는데 자 내일이 좀 에코프로에게 좀 중요한 순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현재 양봉 기점으로 지금 이틀 동안 양봉이 잡혀졌었는데 네. 다음 날까지도 양봉이 잡히게 되면은 그간 시장의 패턴과 좀 다른 패턴으로 잡혀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분명 불어오게 될 거고 지금 시장에서 내일 양봉이 나오면 좋은 건가요? 내일 양봉이 나오면은 그간 이제 양봉 2개 이후로 음봉 잡히고 양봉 2개 이후로 음봉 잡히는 이런 패턴들이 네.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아.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된다는 거죠. 양봉 2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봉 나오고 양봉 2개 나온 다음에 음봉이 나섰는데 지금은 양봉 2개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날까지도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나와가지고 시장이 좀 상승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간 9월 달에 있었던 패턴과 좀 다르게 시장이 상승하려는 동력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이 바닥권 자체가 현재 지금 이 구간 자체에서 우리가 좀 매수 구간을 보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월봉 기준으로 양봉이 잡힐지 왜냐하면 9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2차 전지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네. 기존 들고 있었던 분들 고민거리 많았었던 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 오시라고 그때 말씀드렸었고 그쵸.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지금 현재 뭐 때문에 상승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분들 톡방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내가 이런 종목들 좀 궁금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또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 사실 잘 가는 거 알고 좋은 종목인 건 아는데 이 종목으로 수익 내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로 수익을 냈다라는 분들을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난주 목요일자 우리 주식라방 다른 데도 아니요. 이 자리에 오셔갖고 에코프로 이제는 볼만한 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매수 타점까지 잡아주시면서 또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식으로 이 업종을 봐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단기간에 이 에코프로라는 큰 종목으로 13%나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장에서 주시는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이며 이 종목으로 또 어떻게 수익을 낼까 그 부분인 거잖아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여기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3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가죠.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오늘 또 지난주와 같은 이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에코프로와 같은 비슷한 좋은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탑 종목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라이브 배틀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한번 진행해 네.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에코프로 vs 에코프로 BM 들고 네. 하는데 일단 에코프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또 원픽 종목으로 계속적인 에코프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지수의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수의 저점을 확인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수에서 1위, 2위 업체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보통의 상승 동력 자체가 더 큰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지수를 타겟팅하고 시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략을 좀 맞추는 거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공매도가 그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쵸? 많았었는데 왜 이 공매도들이 지금 쇼커버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시장 관련돼 가지고 좀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관련돼 가지고 CFD 매도 잔액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공매도 잔액이라는 거죠. 실제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9월 중순부터 해서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자, 그 소리는 정말 지금까지 주가를 한 번 더 하방을 시키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말하자면은 지금부터 주가가 반대로 상승하게 됐었을 때 오히려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저번 주부터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자체가 첫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펀더멘탈은 이미 올 초부터 입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고밸류된 건 맞다. 그런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했던 동력 자체는 수급적인 거. 결국에는 공매도와 실제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 이 둘 간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거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공매도가 다시 또 쌓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한 번 더 모멘텀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요게 이 CTA라는 이제 포지션 차트가 있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현재 지금 이 맨 오른쪽에 있는 CTA 차트가 밑바닥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요거는요. 추세 추종, 결국에는 지수와 따라가는 식의 전략 자체가 시장에선 지금 현재 포지션이 없다라는 거고 시장을 글로벌적으로 지금 다시 다 전부 다 하방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장 내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결국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면은 네.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생각 자체가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면은 글로벌적으로 쇼크오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수에서 상승 모멘텀이 많은 거고요. 이걸 알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계속적인 수급에 대한 매수 포지션,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매수를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이 지금 계속적인 공매도를 많이 했었고 외국인도 많이 했었고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도 최근에 국회에서도 2차 전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포커스를 맞추면서 포커스. 를 맞추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지속적인 걸 진행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반도체 업종보다 더 줄곧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제 원픽 종목 말씀을 드리면은 끝까지 저번 주부터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뚝심 있게 네. 에코프로만 밀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당장 내일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또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실적 관련돼 가지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징은 안 났어요. 네. 그 정도까지 모멘텀 자체가 크다라는 것은 평가 안 했지만 이전치보다 잘했다. 바닥권을 찍었다라는 것은 인식했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등을 성공했었고요.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7% 가까이 그 당시 때 반등했었습니다. 맞아요.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매출액은 줄었습니다. 매출액은 1,000억 가까이 줄었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사실 이런 뉴스는요. 이전부터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로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왜 그때는 반응을 안 하고 왜 지금은 반응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우처럼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숏을 지금 현재 청산하고 있고 이런 숏커버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매도들을 잡고 불법 공매도를 잡고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부터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거다 보니 에코프로가 내일 실적 발표가 나왔었을 때 아무래도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양봉이 3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렸듯 이전의 패턴과 다른 패턴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 나방을 보시는 분들도 에코프로가 저번 주에 전문가님 말씀했던 가격대보다 조금 더 올랐는데 네. 지금도 매수 가능합니까 했었을 때는 저는 오케이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전히 매수할 만한 그런 포지션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저희 방송이 또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갓난애기님께서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네. 일단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대형주보다는 사실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소부
포장단에서 우리 네. 전기차 관련주에서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양극재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잖아요. 네. 사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엔 그리고 포스코 관련돼 가지고 이미 펀더멘탈보다 한참 더 고밸류돼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보통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안 팔릴 거고, 그리고 리튬 가격 너무 싸지 않냐? 맞아요. 어떻게 수익성이 이렇게 가시화가 되냐? 주가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공매도들이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공매도를 치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지수가 바닥이고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는 펀더멘탈보다 주식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오히려 공매도를 잡는 이런 형식으로 수급적인 면모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사실상 모멘텀들이 없다. 이거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봤었을 때 그런 멀티플들을 얼마나 땡겨올지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바라보는 거는 지금부터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을 칠 건데, 다시 한 번 더 반등 칠 때 이전에 있었던 공매도를 다 먹을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먹고 시장에서 요 정도면 됐다 하면서 하락 추세로 갈지, 요거는 시장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적격 구간이고, 오히려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의 상황들을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장 개장한 다음에 보여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수를 해도 좋긴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나도 주식시장에 있어서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죠. 지금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채팅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유정란님께서 이스라엘 전쟁 부분은 큰 그림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지, 주식시장 네.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지라고 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자료 준비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지금 답변하면은 또 김새잖아요. 네네네, 스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말고 나중에 조금 이따가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이슈를 말할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에코프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가견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또 100만 원대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챙기셨고 또 지난주에 목요일장에 얘기를 했는데 이 단 일주일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전문가님께서 단기적으로 13%나 챙겨셨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월 100만님께서 에코프로는 현재 신규 진입한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 비중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비중 관련돼 가지고는 요거는 사실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포지션은 단기적인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자세하게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아쉽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기에 나온 질문들은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답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남겼는데 나는 대답을 못 들었다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에코프로를 손들어 주셨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쇼커버 플러스 개인의 증시 자금 유입 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원탑 종목 에코프로였고 이 종목으로만 13%를 수익을 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에코프로에 대한 전략까지도 모두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두 번째 종목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날 vs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사실 두 종목을 보게 되면 좀 오랜만에 본다 볼 수 있겠죠. 요새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다르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왜 이걸 들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날과 갤럭시와 머니터리 둘 중에는 제가
단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 선택에 대해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일단 먼저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한번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관련돼가지고 지금 시장이 왜 쇼커버가 일어났고 왜 시장이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미국채 10년 국채 금리가 하락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 뜻은 지금 미국채 국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은 우리나라는 금리 올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고요.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미국과 금리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이 자본이 이탈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하락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채 금리가 현재 지금 고점을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좀 꺾이는 만약에 모양새죠. 내려간다라면은 지금부터 해서 가파른 하락 추세로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금리의 상당 부분이 고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 말 뜻은 우리나라 기업들 상에서도 국내 기업들 상에서도 금리로 인해서 피해받았던 기업들이 종목들이 저점을 찍었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리로 인해서 피해받았던 기업이 대체 뭘까요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업종 그리고 피지사 업종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업종들이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힘들었던 기업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테마주를 본다 하게 된다라면은 네. 좀 시장 관련돼 가지고 좀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11월 달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거 쇼핑 많이 하는 그쵸.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많이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네. 준비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장 시장에서도 덱스터라든지 아니면 맥스트라든지 이런 XR이나 아니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업종들이 단기간 내에 올랐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업종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미리 다른 업종들 그리고 테마성이 잡힐 업종들을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단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바닥권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계속적인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제가 네. 이런 차트를 가져왔는데 요거 뭐냐면은 작년입니다. 작년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온라인 매출이 90억 달러로 역대 최대로 기록했습니다. 자, 그 말 뜻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모바일 결제 자체가 모바일 이커머스 결제 자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하반기 실적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선취매가 중요하죠. 그쵸. 왜 미리 남들보다 사야죠. 미리 사고 나중에 좋은 뉴스에 구간에 팔 팔아야죠. 수 그쵸.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업종이 지금부터 좋아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닥권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있을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알이란 포지션도 단알이란 종목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굳이 네. 왜 단알을 픽하신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라 머리트리도 네.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고 또 종목 자체도 나쁘지 않은 종목 같은데 네. 왜 굳이 이렇게 단알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좀 고민했었습니다.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테마성으로 가다 보니까 네. 어떤 것이 대장주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기업에서 MS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커머스 쪽에서는 피지사는 단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갤럭시와 머니트리보다 단알이 좀 더 확률성이 높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호재성은 11월 달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게 되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쵸? 보시면 한 3주, 4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선취매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유정란님께서 전자결제 관련주들 많은데 단알이 원픽인가요? 라고 보시고 또 성공투자님께서 단알 그럼 매수가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했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단알이 원픽인가요? 그 종목들 가운데서는? 맞습니다. 단알이 원픽이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게임주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메타버스에 물려 계신 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카카오나 뭐 인터넷 관련된 그룹사에서도 물려 계신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단 단기적인 주가의 저점은 잡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만약에 내가 평단가가 많이 안 좋다라면은 지금 정도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상승한 다음에 그다음에 손절하시거나 그다음에 리밸런싱 하시거나 그런 식의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적격인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알
다날이나 갤럭시와 머니터리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업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매수 뷰를 좀 더 지금부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 배고파님께서 굉장히 제프 전문가님이 나오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일단 배고파님께서 근데 두 종목은 다 전망을 오래 보기는 힘들겠죠? 라고 보내주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지금 3.5잖아요. 네. 우리나라 금리가. 뭐 당장 내린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린다라는 금리 인하의 전망을 좀 더 뒤로 네. 후발로 밀었죠. 그쵸. 밀었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안 좋은 기업들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었을 때 안 좋은 기업들은 안 좋은 스탠스가 맞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테마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현재 지금 밑바닥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앞으로의 뭐 3주 뒤, 4주 뒤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벤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른 모바일 결제에 관련된 피지사를 지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적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상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다시 또 몇 배가 올라간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일단 두 번째 대결 종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날 vs 갤럭시와 머니트리 두 종목 가운데서는 다날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이 모바일 결제 급증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 대규모 행사 관련주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달 전 거의 3주 전인 시점에서 미리미리 선취매를 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지님께서 지금 단타 전략 좋네요. 내일 당장 사봐야겠어요 라고 했는데 네.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내일 시초가에 사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언급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셔갖고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 모두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이 2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해주고 계시죠. 궁금한 부분들 있으신 분들 지금 함께 하셔갖고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갖고 여러분들 모두 다 궁금증들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세트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유주 들고 왔는데 네. 흥국석유 vs 한국석유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네. 두 종목의 오늘자 흐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하나는 양봉, 하나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지금 저희 옷 색깔과 비슷하게 맞아요. 바뀌었죠. 양봉. 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흥구석유가 좀 더 원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봉이네요. 맞습니다. 네. 앵커님 자리에 있는데 또. 네. 자, 결국에는 이제 흥구석유가 왜 좋냐?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흥구석유로 인해 가지고 9월 달에 제가 월간 수익률 1등을 이제 차지했던 것만큼 흥구석유가 저한테 좀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흥구석유로 해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보험 형식으로 가져가야 된다. 우리 엄지님께서 우리의 효자 종목 맞습니다. 흥구라고 네.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흥구석유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낮은 가격에 좀 팔아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긴 한데 그 전에도 많은 수익을 봤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첫 번째로 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주 하면은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시장 내에서 WTI 원유 선물을 보게 되면은 원유 선물은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하락하는 추세인데 왜 정유주는 왜 상승할까요? 이런 여러분들 고민거리가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선물 시장을 좀 보면서 종목에 대해서 테마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오히려 선물 시장이 좀 하락하는데 우리 종목이 왜 상승할까?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정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시장에 대한 자료를 보시게 된다면은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관련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현재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군이 전면전으로 따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확전하게 된다라면은 네. 뭐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확전하게 된다라면은 그럼 시장에서 문제가 잡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왜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란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불안불안한 것이냐?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현재 지금 이란 앞바다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의 원유 시장의 30%를 점유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60%의 공급을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고 하마스를 지지한다 했었을 때 지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했었을 때 네.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를 한다 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 국가가 됩니다. 석유가 공급을 60%가 이 지역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당장에 끊기게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유럽에 있는 송수관을 끊었을 때처럼 우리나라가 유가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가주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선물 시장에 있는 WTI랑 국내 시장에 있는 정유주의 가격적인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오늘 이제 좀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좋은 뉴스가 뭐였냐면은 사우디에서 이란에 대한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밝게 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석유는 음봉이 잡혔었고요. 그쵸. 한국 석유는 잘 가다가 좀 조금 있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는- 상승폭을 내줬죠. 그래도 자,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좀 봐야 되는 게 이 흥구석유가 지금 연봉에 대한 고점과 차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런 종목도 있죠. 우리가 과거 초전도체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신성델타테크라든지 서남이라든지 뭐 네. 이런 종목도 많잖아요. 결국에는 신성델타테크가 고점을 뚫었죠. 그쵸. 그리고 음봉 맞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흥구석유가 지금 수급 쏠림 현상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정유주랑 이런 모습들과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석유보다 흥구석유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있을 것이다. 왜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자체가 만약에 끝나지 않을 경우, 좀 장기전으로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계속적인 변동성이 분명 정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오히려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주와 유사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흥구석유 너무 빨리 팔았다고 아까워 죽겠다라면서 지금 네.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네. 뭐 또 여기에 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세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석유주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흥국석유를 좀 더 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더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석유보다는 흥구석유가 좀 더 간다면 빠르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의 원탑이 뭘까 이 부분이잖아요. 네. 지난주 일단 목요일장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신 에코프로가 단 3거래일 만에 13%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원탑이. 맞습니다. 혹시 흥구석유가 원탑일까요? 흥구석유가 원탑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아, 밀당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네, 이렇게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는 알려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십니다. 제가 몇 차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에코프로 원탑으로 주셨는데 단 3거래일 만에 13%나 그 큰 종목으로 13%나 수익을 내셨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종목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얼만큼 낼지 몰라요. 수익을 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셨을 때 그때 들어갈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정말 빨라요. 15분 뒤에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문도 없고요. 또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어요 해도 절대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빠르게 함께 하셔갖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대한 또 가능성 그리고 오늘장의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 세트 바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네. 사실 신재생에너지 저는 좀 딱히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저는 이-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 저는 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신재생에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면은 네.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유럽만 보더라도 유럽의 천연가스가 작년에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죠. 그쵸? 자, 그런데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많이 수출하고 있는 1위 국가이고요. 2위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2위가요? 어디? 2위가 더 매장량 많은 국가가 이란입니다. 자, 아.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화약고가 지금 현재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역, 그리고 그 관련돼 가지고 대척점인 이란도 엮여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되다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특히나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랑 친하지 않는 국가들, 우리나라 좀 배타적인 국가들이 오히려 그런 천연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천연 자원과 다르게 대체 자원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럽 관련돼 가지고도 신재생 관련된 비중들을 좀 더 웰티풀을 좀 더 많이 측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런 의회들이나 이런 회의들도 많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신재생 업종들에 대해서 쇼커버가 전날 기준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현대해상솔루션, 하나솔루션 이 두 가지 업체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원탑 종목은 오늘에 대한 플로우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날도 마찬가지, 흥구석유,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MS, 시장 마켓 자체가 점유율이 많은 종목들,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원픽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업체상에서는 2위입니다. 1위는 중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발주하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은 유럽과 미국이 현재 지금 5G부터 중국과 다르게 현재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재생에 대한 업종들로 마찬가지로 중국보다는 다른 업종들, 특히나 2위인 한국 관련돼 가지고 있는 업종들한테 많이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시장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신재생 업종들을 빨리빨리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잡혔던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 그 당시 때 선거도 있었고요. 선거가 있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에너지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좀 해지하기 위해서 신재생의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받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실 뭐 선거라는 게 좀 그렇죠.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좀 봐야 되는 게 선거가 또 가장 큰 국가에서 1년 남짓했습니다. 미국이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양양님께서 그래서 네. 차트 좀 보여달래요. 네. 차트를 지금 계속 띄워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이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네. 좀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약세가 됐어요. 상승할 때는 상승 자체가 좀 길게 나오고요. 하락 자체도 하락이 길게 나옵니다. 이거는 2020년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승할 다음에 하락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현대해상솔루션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도 그간 있었던 20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네. 200일 이평선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할 수 있는 적격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200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매수 가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두 종목 가운데선 전문가님께서 하나솔루션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도 그렇고 마지막 세트까지도 전문가님께서 픽하신 종목은 좀 시장 점유율이 많은 종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8가지의 종목 대결 마무리가 됐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다, 나는 원탑 종목의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하셔갖고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조그만하게 보이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각이 약 9분 정도 남았거든요. 함께 하셔갖고 오늘의 또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원탑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제가 가져왔던 섹터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리고 정유주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하나솔루션. 자,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원탑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이고요. 자, 여러분 보시게 된다라면은 시장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네. 자, 제가 속이는 거 잘 못합니다. 네. 남도 속이는 거 잘 못하겠다 보니까 자, 시장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확인해내게 된다라면은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시장 관련돼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간 실적 자체가 안 좋았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향했다더라. 우리가 지금 현재 에코프로 관련돼 가지고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양극재가 안 좋다더라. 이런 시장과 우리가 또 동일 맥락상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의 가격 자체가 이제 지금 바닥권을 다지게 되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잡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이 바닥권이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를 첫 번째로 얻어갈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입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방향성 관련돼 가지고도 현재 지금 글로벌 정세와 맞게 시장의 방향성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썼던 내연 기관보다 전기차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화석 에너지보다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턴어라운드 하려는 그런 글로벌적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과도 맞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었고요. 이번에 있었던 중동의 화약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간의 전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에너지에 대한 전환 자체가 불가피하는 시장이 잡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대선이 껴있죠. 미국 대선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이 밀고 있는 IRA 법안 관련돼 가지고 기업에 대한 부각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장 관련된 아이디어를 차근차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부터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폴리실리콘 가격이 현재 지금 7월 달부터 해가지고 현재 지금 상승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사실상 우하향 추세긴 한데 우하향 추세에서 반등하려는 밑에서부터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잡히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 대한 공약으로 오히려 태양광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만약에 수요가 잡혀질 경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자체에서 좀 우리가 메리트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럽에서도 사실 작년도에 유럽이 천연가스로부터 고통을 안 받았던 이유가 한 게 뭐였습니까? 폭염 때문이었죠. 자, 유럽이 폭염 때문에 시장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인플레이션 자체가 충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이런 에너지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나 태양광 패널 덕분에 유럽이 오히려 태양광에 대한 전력 시스템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촉진하려는 법안적인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업종들을 보는 것이 바로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송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이런 것들은 좀 길게 제가 차트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탑 종목 결국에는 200일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밟아주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하겠고요. 상승 나올 때마다 한번 상승 나올 때마다 평균적으로는 2배 정도 갖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번 주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 같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다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더 길게 끌고 가도 될 정도로 오히려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8만 원인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만 원이 150만 원 갔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모멘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노리는 게 아주 좋은 종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방향성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네. 저는 사실 신재생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주가가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빨리빨리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일단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에코프로를 주셨는데 이게 빨리 가다 보니까 네. 오늘 종목도 좀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도움 말씀을 드려봐도 될까요? 아마 좀 빨리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미국의 대선 1년밖에 안 남은 시점
상에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공약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IRA 법안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인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분명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 멘트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미국으로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실제로 미국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퍼스트 솔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가 잡히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도 지금 쇼커버가 일어나고 있고 상승하려는 모멘트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원탑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하지만 종목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그 부분은 좀 함께 하셔야지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봐야 하는지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